자, 여러분 교재. 자, 토지의 용어에서 택지 한번 보시면 택지, 부지, 대지가 나오고 있죠. 자,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이 택지를 보시면은 자, 우선 시험 문제에 우리가 또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또 출제를 하죠. 자, 토지에 관련된 용어가 또 우리 출제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출제를 하는데 작년 시험에 용어 5개 놓고 그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거, 또는 5개 놓고 틀린 걸 찾는 거, 또 박스를 가지고 출제하는 거, 다양하게 출제하는데 하여튼 용어 5개가 출제를 하니까 기본 이제 여러분 용어 우선 시험에 우선 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 실생활에 많이 듣는 용어가 있어요. 택지 조성한다, 택지 개발한다. 많이 듣다 보니까 자, 주거용, 상업용, 뭐죠? 공업용.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죠. 우리 지금 건물 상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죠. 그리고 건물은 없는데 땅만 있는 곳도 있죠. 이거 다 택지야. 그러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앞으로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택지라는 용어죠.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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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택지는 우리가 21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 네? 그래서 2년 전에 또 택지가 나오는데 이게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그래서 우리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택지인데 이 택지는 쉽게 얘기하면요. 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용지야.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용지이다 보니까 뭐와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는 대지, 건축법,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자, 요 지목 대거든요. 대지.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인데 이 건축법상 대지와 감정평가상의 용어인 택지는 비슷한 용어다.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여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하면 건축할 수 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있어요. 자,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더해버려. 요 두 가지를 더한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다. 부지. 22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또 출제. 부지. 그림에 봤더니 택지보다는 뭐가 더 넓은 개념? 부지가 더 넓어요. 그럼 부지는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 출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용도,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다. 바닥 토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예요. 그럼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용, 뭐 붙여요? 건물, 용도 뒤에 건물용 부지,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하천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뭐만 갖다 붙여버리세요. 부지. 그 중에서 뭐 학교용, 종교용, 건물용, 예? 공장용, 요거는 뭐다? 건축할 수 있는 거고, 도로용, 철도용, 하천용, 이런 건 건축할 수 없죠.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포함한 개념이 뭐다? 부지. 그래서 부지는 택지보다 더 넓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요 용어 두 가지 우선 배우셨고, 자,
자, 그리고 거기에 4번, 5번 중에서 시험 문제는요, 또 5번이 중요해. 자, 여러분이 그 보면 도로 조건이거든요. 자, 이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선은 이게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A라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 전혀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B를 맹지라고 해. 자, 우리 올해 시험에는 맹지가 좀 중요해. 올해 시험은 이 맹지가 좀 중요하다. 올해 시험. 30회 시험은요, 소지를 많이 강조했는데 소지가 정답으로 물었어요. 예,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거 출제위원들이 최근에 출제하면서 보면서 올해는 요거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맹지가 좀 중요하다. 맹지 진짜 출제 많이 했어요. 예? 11회 시험, 14회 시험, 15회 시험, 예? 그리고 우리가 2회 시험, 24회 시험, 29회 시험. 야, 시험 한 6, 7번 나온 것 같아. 우리 맹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원칙은 맹지상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또 토지 가치가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어떻게 돼? 가치가 감소해. 감가가 발생해. 가치가 상당히 낮거든요. 도로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가치가 평가할 때 상당히 낮은데, 문제는 만약에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도로에 접한다 하면 어떻게 해? 맹지가. 가격이 상당히 낮다가 도로에 접하면 건축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이 뭐해? 폭등을 하는 거예요. 폭등. 예? 그때 이제 맹지 산 사람들은 뭐 한다? 상당한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 거래할 때 맹지 얘기를 많이 해요. 지적도 보면서 요거는 맹지인데 뭐 직접 행장 갔을 때 보죠. 여기 뭐 들어올 거냐, 주변의 이용 상황 보고 앞으로 도로가 어디 뚫릴 거냐 이런 걸 보면서 가치를 판단하는 맹지. 자, 그러면은 맹지는 아닌데 여기 A가 있고 또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이 도로에 이렇게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면을 갖는데, 이 모양이 꼭 뭐를 가지고 있다? 자루 모양. 여러분 위에 요 지목대와 달라요. 자루대자입니다. 이게 자루 대자. 그래서 대진대. 이게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야.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요거 대지도 택지거든요. 건축할 수 있어요. 도로에 접하니까. 이것도 택지야. 그런데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럼 시험에 지문에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꼭 나오는 용어가 자루형이라는 용어가 꼭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에서 출제요는 뭐가 중요해? 토지 거래할 때 여러분, 맹지가 중요하지. 맹지. 맹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또 6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용어가 크게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필지가 나오는데, 필지는 우리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냐면 권리를 구분해.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 권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인 개념이다. 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험 지문에 나오는 지문이 있겠죠. 뭐가 자주 나오냐 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지번,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뭐가 돼? 토지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입니다.
자, 여러분 13번지, 14번지, 15번지, 16, 17 뭐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하나의 이 집어. 근데 면적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면적과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예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 필지는요.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 그러면 당연히 작년 30회 시험에도 뭐가 출제했어? 예? 필지 개념 또 나왔지. 뭐. 그러면 29회는요. 획지 나왔고요. 30회는 또 뭐가 나왔다? 필지가 딱 나와요. 용어에. 개념 정확히 이해하느냐 보는 거지. 그래서 필지는요. 시험 요것도 엄청 많이 냈어요. 필지는 11회 시험에 냈죠. 예? 그리고 또 우리 15회 냈죠. 18회 시험 냈죠. 22회, 24회 시험.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필지 개념은 출제를 자주 하고 있다는 거. 예? 작년에도 또 냈어. 30회 시험. 여기 획지는 우리가 2회 시험, 24회 시험, 그리고 우리가 29회 시험에 출전했어요. 하여튼 잘 구분해야 된다. 올해는 또 필지가 또 중요해. 왜냐? 여러분이 우리 지적법에서 여러분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니까 필지는 상당히 공부를 잘 해둬야 돼. 지적법 가서 또 자세히 배우면 돼. 여러분 지적에서. 자, 우선은 필지 개념이 또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공시법을 배우게 되면은 두 가지 법 배워요.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뭐다? 한 단위. 요 두 가지 지문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소유권이 여기까지 미친다는 얘기죠.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주는 개념이 필지고 획지는 뭐를 구분한다? 가격 수준. 자,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획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한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개념이거든요. 이 획지는 토지 이용상 상정. 여러분 이 상정이란 말은요. 가정한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정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가 바로 획지가 된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단위 면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공부하다 보면은 단위 면적이란 말 나오면요. 1제곱미터. 자, 1제곱미터. 예를 들면은 우리 1m 곱하면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돼? 1제곱미터. 그래서 지문상에 단위 면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1제곱미터다. 3.3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 3.3제곱미터는 평. 자, 그래서 시험 문제 29회는 요걸 이해하는지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행정적, 법률적 조건, 자연적, 인위적 조건, 이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나, 뭐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시험에 획지가 나오면 꼭 이 지문이 떠요. 획지가 나오면 이 지문이 꼭 떠요. 그래서 29에도 이 지문이 아니어서 그게 또 틀린 지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획지 개념 물을 때는 또 뜨는 지문. 자, 밑줄 그어야겠죠? 가격 수준 비슷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자, 올해는요. 필지가 올해는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좀 확인을 또 해둬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나지가 나오는데, 자, 택지. 여러분, 택지는 아까 우리 방금 배울 때 택지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자, 여러분, 건축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안 좋아서 나는 2년 뒤에 건축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건축하지 않고 그 땅을 뭐라고 해? 우리는 나지라고 해, 나지. 택지는 택지인데 그걸 택지 위에 뭐가 없다? 건축물이 없어요. 택지 위에 건축물, 그러니까 택지 위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때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라고 하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택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것을 검부지라고 해요. 검부지. 자, 나지 개념, 또 검부지 개념은 우리 실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 위에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있으면 검부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토지가 있거든요. 자, 일필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겠지. 그러면 이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한다? 이게 검부지지.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밑에가 검부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토지가 밑에가 땅이다니, 땅 위에 건물이 일필이 토지 내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이 서 있는 그 부지 자체를 검부지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이 없는 거 비교하면 가격이 어느 게 비싸냐 하면요, 나지가 비싸. 왜? 이건 건물을 철거해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검부지에 비해서 나지가 일반적으로 비싸요. 일반적으로. 네? 또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검부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선의 이용, 또 최유효용이 기대돼요. 자, 그러면 나지의 개념이 뭐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나지 개념 3번 출제를 했었죠. 3번 나지 개념. 그래서 우리가 22회, 24회, 25회 3번 출제한 개념인데, 거기에 보면은 토지 외, 토지 있죠? 이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지. 이 개념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 개념을 제일 많이 출제해요. 나지 개념. 자, 나지인데 택지잖아요. 그럼 택지인데 나지의 지목은 뭐냐? 여러분 택지인데 여러분 주거용, 저 택지 저기 보시면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요, 지목이 대야.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지목이 뭐다? 대가 돼요. 대가 되고, 또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 지목이 공자 용지일 수도 있고, 학교용으로 이용하면은 학교 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지는 지목이 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로 설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하니까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분이 많이 들은 용어가 요걸 들어봤지. 나대지.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나대지.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나대지. 여러분 토지거래 실문 밖에 가면 나대지 얘기 많이 하지.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뭘로 되어 있다? 대로 되어 있는 토지. 그래서 나중에 또 부동산 가격, 우리 평가의 가격 공시제도 가면 또 배워요. 나지 용어. 우리나라 토지 평가 중요하니까. 자, 건부지는 어떻게 돼요? 건축물이 또 서 있는 부지가 바로 뭐다? 건부지인데,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인데, 문제는 이 건부지는 어떤 있죠? 토지의 건축물에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지에 비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가 저해를 받아요.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지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더 떨어져.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로서 건부 감가라고 하죠.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어요.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건부감가는요, 나지의 평가 가격. 자, 나지의 평가액, 나지의 가격과 건부지 평가액, 건부지 평가액, 건부지 가격 비교했더니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요거 높죠. 근데 여러분 25에는 요거 반대로 출제한 거예요. 부동호 방향. 그게 정답이었어. 근데 요거는 일반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뭘로? 토지상의 건축물로 인해서 건물이 없는 나집에서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드물게 나타나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건부 뭐라고 한다? 증가라고 해. 건부 증가. 이건 좀 드물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요. 어디냐면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야.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 오히려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더 어떻게 돼요? 비싸죠. 왜? 건물을 철거할 때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자동차 몰고 한번 식사하러 많이 가셨을 것 같아. 예? 저기 태릉 많이 가셨죠? 예? 고기 드시러. 거기 다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인데 뭐 한다? 거기에 고깃집들이 해서 규모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언젠가는 풀리겠지. 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 모로 해서 또 옆에 땅을 막 이제 그때는 밭이잖아요. 옆에 막 매입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차에 마이카 붐됐을 때 막 와서 오세요 해서 장사 잘 됐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네? 그런 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땅을 주변 땅을 막 매입을 한 거예요. 주차장인데. 근데 그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 가격이 폭등하죠. 왜? 건축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예, 안 풀리기 좀 있어 풀려요. 왜? 태릉 갔잖아요. 진천으로 갔잖아요. 진천. 이제 없어지잖아요. 거기. 아무도 없어 이제. 거기 육군 뭐 이런 거 없어. 그거 풀리면서 뭘로 가? 택지 개발이 돼요. 가격 폭등하죠. 뭐 들어가?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늦었지. 얘기 강조 정도 때문에는. 진천 간 지가 언젠데.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막 진천 가서 뭐. 그러니까 충격서 일찍 배우시지. 그래서 그때는 개발 제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확대되면서 택지 개발할 영역이 없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외곽으로 점점 이제 가면서 주변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 원래는 건물적이 높았다가 나지가 똥값이거든요.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이 풀리면 가격은 폭등하지. 폭등. 그래서 여러분도 땅을 사서 10년 뒤를 보든지 15년 뒤를 보든지. 광명에도 개발 제한구역이 많습니다. 시흥도 많고. 자, 그래서 건부지의 평가액.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나 중개업 할 때 중요해요. 건물이 없는 뭐를?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해. 그 나지 가격이 한도로 한다는 건 뭐다? 상한선이에요.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뭐다? 상한선. 나지 가격이 넘어갈 수 없는데 나지 가격을 넘어가는 건 뭐다? 예외야. 평가 요거는 뭐다? 원칙. 일반적으로는 뭐다? 건부감가가 나타나지. 자,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낮인데 일본에서는 낮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서는 뭐냐 하면요. 갱지. 자,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보시면은 갱지 또 오른쪽 박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죠? 저지. 요거 둘 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토지에 건물, 기타 뭐가 없다?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둘 다 없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의 규제, 뭐 토지용 규제 없는 국가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지상권 등 이러한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 제한이 없으면 갱지고 있으면 뭐다? 저지. 요거 갖고 구별을 하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갱지, 저지로 나누는데 그러면 일본에서의 갱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념? 나지 개념. 일본에서의 갱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지, 건부지 어느 게 효율성이 높아요? 나지죠. 왜? 건물이 없으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은 건부지보다 나지가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62쪽으로 가면은 공지가 나오죠. 자, 공지는 여기 22회도 출제했죠. 24회도 출제했죠. 이번 30회도 출제를 했죠. 공지. 예. 작년에 출제했어요. 공지. 예. 자, 공지는요. 여러분 우리 건물 요 사이에 빈 땅 있죠. 건물 사이에 빈 땅. 여기 공지. 되겠어요? 건물 사이에 빈 땅이 공지야. 공지. 말 그대로 빈 땅.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축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건축법상 대지.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건축법상 대지에 뭐를 뺀 거냐? 그러면 건축물의 무슨 거? 밑에. 건축물 밑에 뭐? 바닥. 이 건물 밑에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공지. 바닥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입니다. 자, 그래서 왜 공지를 만드냐 하면요. 지진 등의 재난, 이 재난 시에 여러분 뭐해? 피난해야겠죠? 피난이라든지 또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지야. 그래서 이런 건물 지을 때 건물 사이 땅 요거 보게 각도 보죠? 각도에서 일조권 요걸 보는 거예요. 햇빛 맷돌 때 어느 정도 들어오냐, 그 이제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공지가. 자, 그래서 공지는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원래 안 내겠지 뭐. 자, 소지. 작년에 정답 물었어요. 작년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 소지. 소지는 11회 시험과 작년 30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 소지. 자,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예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예를 들면요, 논밭이면 자연 상태 그대로. 그걸 뭘로 고쳐야? 택지로 만들어서 건축하잖아요.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예를 들면 논밭 임야를 뭐라고 한다? 소지라고 해요. 이 개념 좀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어. 소지. 자, 공한지인데 공한지는 뭐가 다르다? 공지와 공한지는 서로 무슨 개념? 다른 개념.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공한지는 도시 안에 있는 택지야. 여러분, 도시 안에 있는 택지는니까 건축은 할 수 있는데 건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느냐?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해. 그러니까 건축하지 않고 뭐죠?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그럼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면 뭐야?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여기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11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거기 후보지 이행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우리는 지역을 분류하면은 이렇게 분류하죠. 여기 크게 분류하는 대분류. 대분류로서 택지지역, 택지지역,
동지지역, 임지지역인데 여러분 임지지역은요 지목이요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에요. 자, 여러분 가끔 있죠. 경사도 15도인 임야를 매입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다 하죠. 그럼 이때는 임야를 택지로 용도적 지역에 뭐라고 한다? 전환이란 말이에요. 전환. 그러면은 우리는 임지지역, 그럼 또 농지, 여러분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다 감정평가상의 용어고요. 농지는요 지목이 뭐냐 하면요 전, 답, 과수원이에요. 여러분 전, 답, 과수원이 농지의 지목이에요. 예? 지목은. 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임지도 감정평가상의 용어. 자, 그러면 농지 중에 여러분 전답을 수용을 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갑니다.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요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보지.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했네. 15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어요. 15회 시험, 21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27, 8, 9 한 7, 8번 나온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많아요. 하여튼 후보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후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후보지 한 27, 8, 9, 3년 연속 출제했고요. 작년에는 안 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후보지. 후보지인데 뭐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논밭을 전답을 수용을 해서 택지 조성 중에 있어요. 이때는 택지 후보지라고 해요. 그런데 택지 조성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바로 건축할 수 있죠. 조성이 끝나면 후보지를 빼고 택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환 뭐일 때만?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얘기인데 여러분 신도시를 개발하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이에요. 아니 전답, 임야 등을 수용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으니까. 그럼 택지 지역은 택지는 우리는 주택 지역 또는 주거 지역, 또 상업 지역, 또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보는데, 자 이런 얘기죠. 공장이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장 어떻게 돼요? 가동률이 막 떨어져서 공장을 어떻게 돼요? 철거해서 그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도 있죠. 공장 건물을 철거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요, 우리 충남 방적하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천안역 앞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신동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공장 철거해서. 그럼 이렇게 공업지역이 뭘로 바뀌어요? 주거지역. 다 택지예요. 공업지역이 이렇게 주거지로 바뀌는 것은 이행지 개념. 이때는요, 이행을 한다. 그래서 택지지역 아니죠. 택지지역 안. 요것은 뭐다? 세분화시킨 요건 소분류. 그래서 택지지역 내에서 요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이행지는요,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주의를 거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럼 동일한, 택지지역이라는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하면 이렇게 뭐가 된다? 세분화한다. 그래서 이 이행지 나올 때는 꼭 요 내라는 용어를 꼭 명심해야겠지. 네. 네. 시험에 나올 때 꼭 내가 또 21회 시험에도 꼭 안에 내가 탁 나왔어. 시험 문제 요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보면요, 후보지, 이행지 개념 바꿔서 출제 많이 해요.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용어, 후보지, 이행지 개념.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꼭 기억 원래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3페이지에 선하지. 요거는 많이 들어봤네 또. 선은 고합선. 하, 아래야.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자, 여러분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또 일반 토지 가격에 비해서 또 가치가 싸요. 왜? 여러분 작물의 생장이나 여러분 인간의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합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가격이 쌉니다. 그 토지 여러분 거래나 이용 시에 또 뭐가 많아? 제한이 많아요. 선하지.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용어죠. 29회 시험에 선하지는.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또 포락지, 빈지. 포락지 요즘 많이 나오대요. 포락지는 26회도 나오고 28, 9회도 나오고 작년에도 또 출제돼. 포락지 개념. 요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용어 같아요. 포락지. 포가 물자가 들어가거든요. 물수변자,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개인의 사유 토지인 전답 등이 여러분 집안이 절토가 돼요. 절토가 되면서 우리가 뭘로? 여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포락지야. 즉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지적 공부상에 이 등록된 토지가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나 냇물이 흘러가면서 침식을 당해요. 당해서 뭘로 바뀐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 즉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가 시험 4번 출제를 또 한 용어. 26회, 28회, 9회, 30회 4번 출제한 개념. 많이 나오네요. 포락지도. 자, 포락지도 있고 또 거기 보면 빈지가 또 나오죠. 빈지. 빈지는 29회, 우리가 28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출제했지. 용어. 요거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쉽게 하면요.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요. 바닷가. 공유수면 매립 관리 및 우리가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닷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바닷가. 그래서 바닷가 하면은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뭐가 돼?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있는 토지를 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와 뭐 육지 사이에 뭐 땅이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요. 우리 만조, 서해안에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우리는 빈지, 바닷가죠. 서해안 가면 만조시에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보면 조그만 백사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돼? 빈지, 바닷가예요. 여러분 서해안 가보시면은 놀러 자주 가시잖아요. 뭐 안면도에 꼭지 해수욕장 이런 데 가서 그거 예? 그 바닷가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게 빈지, 바닷가. 그런데 여러분 갯벌이 아니에요. 간조 수위선으로부터 만조 수위선 사이에 요 사이에 있는 요 땅이 뭐다? 갯벌인데 요거 간석지라고 해. 간석지. 그러니까 여러분 갯벌이 빈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간석지야 갯벌은. 요 밑에가 뭐죠? 요 밑에가 여러분 얘기하는 바다. 자, 빈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나와요? 법지. 자, 여기는 28회, 30회 시험에 출제했지만 법지는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반대되는 개념인데 여기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하죠. 자, 여러분, 요게 다 땅입니다. 여기 땅. 여기 다 땅인데, 우리가 여기 주택이 있어요. 밑에도 주택이 있는데, 문제는 요게 뭐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축대를 설치했을 때, 요게 수평 투영면이죠. 요게 택지의 유효지표면의 경계. 이 경계와 이 인접된 요 경사진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 경사진 부분의 토지.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돼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이용함으로써 얻는 시익은 거의 없는 토지. 경사진 부분에 있는 토지다 생각하시고. 경사진 부분에 있는 토지. 자, 요 세 가지인데 요즘에 포락지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포락지. 자, 그리고 여러분 64페이지 보시면은 자, 공한주와 비슷한 게 용어가 있죠. 또 유휴지가 나오죠. 자, 유휴지도 공한주와 비슷하게 무슨 것 토지? 요 두 개는 투기 목적이야. 유휴지 대책, 뭐 옛날 여러분 70년, 80년 유휴지라는 용어 많이 사용했는데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안 해요. 이용하지 않고 뭐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 놀리고 있는 토지. 그래서 유휴지 대책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게 투기 목적인데 요즘은 많이 이용 안 하죠. 용어. 유휴지. 그리고 휴한지가 있어요. 휴한지. 휴한지는 농지 등에 있어서 땅의 힘,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농지를 뭐한다? 쉬게 하는 토지. 뭐 휴경한다 얘기만 하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휴한지. 자, 여기 택지입니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죠. 자, 여기 택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문제는 이 택지인데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게 요 선상이잖아요. 요 선상. 밖은 뭐야? 택지가 아니면 건축할 수 없는 농지나 뭐 인지가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심이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이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장 먼 거리는 이 땅이 뭐다? 한계지. 그래서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최원방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땅, 선상에 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한다? 한계지인데, 그럼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 임지, 경계선상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뭐가 연장돼? 한계지도 더 외곽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지가 결국 뭐죠? 농지, 임지는 주택을 못 지으니까 결국은 이 한계지가 어떻게 돼? 주택 지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땅입니다. 한계지 개념. 뒤에 우리 토지 이용에서 우리 한계지라는 용어 우리가 많이 배울 텐데, 그래서 한계지의 개념,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최원방 권역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주택의 분류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이것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작년에는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 출제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 공법에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건축법을 배워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단독 공동주택 그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가끔 주택법상의 주택에 관련해서 뭐 준주택이라든지 뭐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는 여러 가지 주택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자, 공법에서 또 확인을 해 두시고 우선은 여러분 교재 67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부동산의 특성도 토지 특성과 건물의 특성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리는 뭐만 배운다? 토지의 특성만 배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우리 뭐가 중요하죠? 지금 맹지, 그래 필지, 나지, 건부지,
그 후보지, 이행지, 포락지, 빈지 정도 확인. 얼마 안 돼요. 다 알면 좋은데 왜 5개 놓고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시험 문제. 범위를 줄여주셨잖아요. 작년 시험에는요 소지를 많이 강의했는데 문제도 많이 출제했는데 소지의 정답으로서 답을 찾긴 쉬웠어요. 자, 올해는 또 토지 특성 매년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